깎아서주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특수학교에서의 재난대피 매뉴얼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캡스톤 디자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차로는 팀원 소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최종 결과물, 느낀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는 조장 양은지를 필두로 임지수, 남경민, 김시원, 김지인, 김미수, 양혁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발 목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재난사고 중 두 번째로 뽑히는 것이 화재사고입니다. 비장애인도 화재사고에 대해 잘 피하지 못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그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하여 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는 재난대피 매뉴얼이 미흡하다는 것을 한 뉴스 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자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수학교에서의 재난대피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발 내용입니다. 재난대피 매뉴얼에 관련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충북 충주에 있는 특수학교 한 곳을 선정해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생각하기에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의 화재 대피 재난 매뉴얼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지침들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화재 대피 재난 매뉴얼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얻었지만 얻은 자료를 보았을 때 미흡한 부분이 보여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더욱 보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의 일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최종 결과물입니다. 저희 매뉴얼 첫 번째, 학교 내 소리나는 야광 점자블록 및 잠금 장치 설치. 두 번째, 비상유도 감지 센서 설치. 세 번째, 고층 건물 내 에어 쿠션 설치. 네 번째, 화재 대피 방독면 및 손수건 비치. 다섯째, 각 층의 리프트 슬링 캐리어 구비입니다. 매뉴얼 첫 번째, 학교 내 소리나는 야광 점자블록 및 잠금 장치 설치는 특수학교 내 점자블록의 설치율이 54.3%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나는 야광 점자블록을 설치해 대피로를 안내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길을 헤매지 않도록 대피로가 아닌 문에는 안에서는 열 수 있지만 밖에서는 열 수 없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최대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상유도 감지 센서 설치입니다. 대피를 하며 아무리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하여도 어수선한 상황에 혼잡하여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유도 감지 센서가 달린 팔찌나 목걸이와 같이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등교 시간에 배분하여 대피 이동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개인의 장치에서 경보음을 울리도록 하고 위치 추적 센서를 부착하여 장애인 학생이 있는 곳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고층 건물 1층에 에어컨 설치입니다. 신체적 불편함을 가진 지체장애인은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고층 건물 1층에 긴기안전 매트를 설치하여 창문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네 번째, 화재 대피 방독면 및 손수건 비치입니다. 화재 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 가스를 대량으로 마시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각 층마다 교사와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손수건과 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대피 시 사용하여 일산화탄소의 흡입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다섯째, 각 층의 리프트 슬링 캐리어 구비입니다. 공기안전 매트를 설치하였음에도 고소공포증이나 어떤 상황으로 뛰어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눈에 잘 띄는 소화전 옆에 리프트 슬링 캐리어를 사용 방법과 함께 배치하여 지체장애인을 얻고 안정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각자 작성해 보았습니다. 양은지 학생은 과제 수행 중 제한점과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올 기회도 적어지고 친구들 만날 기회도 적어졌었는데 이번 활동으로 인해 잠시라도 만날 기회가 있어 좋았던 것 같다. 장애인 특수학교에서의 화제 매뉴얼은 생각지 못했던 사항인데 이번 기회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새로웠고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더욱 신경 쓰고 좋아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활동하는 내내 뿌듯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김미수 학생은 캡스톤 수업을 들으면서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건물 내부에 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매뉴얼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안 방법이나 제대로 된 매뉴얼이 아니었고 혼자 이동이 힘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수업을 통해서 화재 시 혼자 대피하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작은 변화로도 조금이나마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뿌듯하고 이런 활동으로 저한테 도움이 크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원 학생은 장애인 특수학교에서의 재난대피 매뉴얼 개발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장애인의 재난대피 매뉴얼을 탐색하였는데 장애인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미흡한 점이 많았다. 스스로 대피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대피 방법과 대피로 등을 생각하였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조금 더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조원들과 소통하며 각자가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 등 조원들의 가치관을 함께 들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나의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가치관은 각자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들이 조금 더 안정된 사회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최종 목적은 같기에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인 학생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미래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을 더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자유롭고 평등한, 결코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회의를 거치고 토론을 하였다. 절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장애인의 입장으로서 함께했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남경민 학생은 이번 캡스톤 디자인 활동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화재 대피 매뉴얼에 대해서 조사해보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매뉴얼을 통해 장애인이 전보다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보다 장애인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양혁지 학생은 저의 주 과제 내용이 장애인 특수학교에서의 재난대피 매뉴얼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 몰랐던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어서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장애인 특수학교에서의 재난대피 매뉴얼 개발을 여러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며 직접 만들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지수 학생은 캡스톤을 하며 느낀 점으로는 장애인들을 화재 대피를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대피하는지 알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대피 물품을 알게 되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신기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화재 대피가 조금 힘든 일인데 장애인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관을 알아보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기도 했다. 하지만 하면서 친구들과의 단합을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끝으로 저희 까까사주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